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알부민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부민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의 건강과 어떤 질환과 그 다음에 해충 이런 여러 가지 알부민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생소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 우리 이제 혈액 속에 많이 들어있는 알부민이죠. 가장 많은 단백질이죠.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를 빼고 단백질 중에서는 알부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부민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제 신장이라든가 간 질환이 있게 되면 이 알부민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함량들이 농도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양한 이런 그 질환들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알부민이 제대로 알고 이거를 잘 대처를 하게 되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알부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혈액 바깥으로 나가서 간질로 가가지고 림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포 속에 들어가는데, 이 알부민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우리가 먹은 영양소라든가 우리가 먹은 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라든가 어떤 대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반해주는 운반책 역할을 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역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혈관하고 이 간질, 이 혈관 밖에 있는 이 조직하고의 삼투압을 유지시키는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삼투압이 망가지게 되면 쉽게 우리가 부종이 잘 오게 되는데, 부종이 잘 오는 원인이 뭐냐? 알부민의 기능이 떨어져서, 즉 이 간질하고 혈액하고 사이에 알부민의 소통, 왕래가 제대로 원활하지 못할 때에 이 수분이 이 조직 속에 체류가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부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투압 조절하는 기능, 그걸 우리는 교질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 역할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온코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질 삼투압이라고 해가지고 혈청 교질 삼투압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데,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 쪽하고 비혈관 조직 하고의 삼투압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알부민이 중요한, 이 삼투압의 평형이 깨지면 부종이 오거나 뭐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소금, NaCl 중에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일정 레벨 있게 되면 이 혈청 교질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알부민은 그 이외에 이런 삼투압을 조절하는 능력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호르몬이 됐든 아니면 어떤 약물이 됐든 아니면 해독을 하거나 이런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산화 기능도 있고 혈관의 내피를 갖다가 안정화시켜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액을 이제 헤모스태틱, 혈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정화시켜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이라든가 염증 반응들을 조절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non-oncotic, 혈청 교질 삼투압을 아닌 이제 다른 기능들의 어떤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느냐?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당독소가 알부민에 많이 붙었을 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당독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 먹은 당독소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면 1차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누구냐? 알부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알부민에 붙으면 이 당독소를 알부민이 온 우리 몸에 있는 구석구석
조직 구석구석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부민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당독소가 많이 들러붙으면 알부민의 구조를 변형을 시켜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원래 해야 될 고유 기능들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서 질환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인데요, 알부민의 기능이 우리 해춘하고 건강해지고 젊어지는데, 젊음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해춘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부터 봐야 되느냐? 알부민이 깨끗한가를 보셔야 돼요. 깨끗한가. 이 얘기 뭐냐? 알부민이 어떤 다른 이런 독소라든가 당독소라든가 이런 노폐물이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가,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회춘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많이 아프고 심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뭐 염증이 너무 높고 뭐 자가면역 질환이고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알부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알부민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냐? 당독소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 특히 당뇨인 환자들은 알부민이 상당히 당독소로 쪄들어 있다, 이렇게 보셔요. 이 당독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를 없애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이다. 그래서 실제 이게 파라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젊은 피를 수혈을 하면 해춘한다라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쥐에 어린 쥐하고 늙은 쥐의 피를 서로가 교차했어요. 바꿔봤어요. 늙은 쥐에 있는 피는 젊은 쥐한테 수혈을 했고, 젊은 쥐의 피는 늙은 쥐한테 수혈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젊은 쥐는 급격하게 노화오고 면역이 다 떨어졌는데, 늙은 쥐, 젊은 피를 받은 늙은 쥐는 회춘이 됐어요. 회춘. 재생이 됐죠. 재생. 건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분들께서 내가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내가 나이보다 더 젊어져 보이고 싶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알부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알부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혈독, 뭐 독소를 빼야 된다, 뭐 혈독을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독을 다 잡고 있는 거는 누가 잡고 있느냐? 알부민이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알부민은 독소를 당독소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탁월해요. 붙을 수 있는 부위가 수없이 많아요. 60몇 가지, 라이신과 알진까지 한 70몇 가지의 부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부민 하나에 7, 80개의 당독소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기능이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이 뭐냐면, 젊은 피, 근데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하지 않고도 이게 해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버클리에 있는 이 그룹의 연구진 그룹들이 밝혀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혈장에 있는 단백질, 알부민만 교체를 해줘도 해춘하더라. 이제는 피를 수혈을 받을 필요가 없고 알부민만 투여를 받아도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알부민하고 염화나트륨을 늙은 생쥐한테 투여를 했더니 절반가량을 교체를 해줬더니 뇌, 간, 근육에서 강한 해춘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해춘하고 싶다면 알부민이나 이런 것만 잘 교체해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알부민이 노화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늙었다는 얘기는 뭐냐? 알부민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그 원인은 당독소가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실제 신장 환자, 당뇨병성 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부민하고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알부민의 농도가 리터당 25g 이하인 사람, 이하인 환자들을 봤더니 1년 안에 신장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더라. 신장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알부민의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이 빨리 돼. 1년 안에 사망되는 거고, 25에서 30g은
조금 더 오래 살고 30에서 35g은 더 살고 정상인 그룹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렇게 신장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잘 된다는 거죠. 왜 알부민의 레벨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당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부민에 들러붙게 되면 간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서 간에서의 알부민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독소를 없애야죠. 당독소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소식하는 방법이에요. 소식하는 방법. 소식을 하게 되면 오일 프로그램 같은 소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저희가 개발한 이런 AG 아미노산, 당독소를 분해하는 아미노산 같은 거, 한시경이 개발한 이런 아미노산, 유산균들을 먹거나,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먹거나, 이런 당독소만을 특이적으로 결합해서 떨어뜨려서 없애버리는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 아미노산들을 드시거나 하게 되면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장질환자라든가 당뇨병 신장이나 신장이나 간경화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치료제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뭐냐, 알부민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덕지덕지 붙어있는 때 같은 거, 이런 독소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식 모방 식이요법을 하거나, 이런 당독소를 없애는 이런 유산균이라든가 아니면 아미노산 같은 거를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당뇨 환자 중에서 이런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부족해요. 타우린이나 셀이나 아스파트게신이나 히스틴, 이런 아미노산들이 부족한데, 트리토판 이런 부족한데, 이게 뭐냐, 이 왜 부족하냐, 이 아미노산들의 특성이 뭐냐면 당독소를 당독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당독소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없애는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당독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요. 혈당이라든가 만들어진 걸 없애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당독소를 없애는 데 쓰다 보니까 정작 단백질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당뇨 환자한테서 특정한 아미노산은 또 높아요. 발린이나 아이소루신이나 루이신이나 글루타민 애시드, 글루타민, 이런 특정한 아미노산들은 이렇게 높아요. 얘들은 뭐냐, 당독소하고 결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남아도는 거죠. 남아도는데 특정한 아미노산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에서는 아미노산 밸런스가 망가져 있는 거죠. 그게 이거죠. 아미노산 수상이 망가져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단백질 합성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우리 몸의 기능들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일반 단백질들을 아무거나 막 드시게 하면 안 돼요. 특히 발린, 아이소루신, 루이신과 같은 이런 그 BCA라고 하는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시드라고 이런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먹게 되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청 단백질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단백질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이게 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보면 알부민의 당독소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게 되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근데 알부민이 깨끗하면, 당독소가 안 붙어 있고 깨끗하면 혈당이 높아도 당화혈색소가 올라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당뇨 환자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혈당이 높은데도 어떤 사람은 HbA1c가 1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7이나 8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당뇨를 오래 앓았어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 나름대로 식이 조절을 하거나 요법을 하면서 알부민에 붙어있는 당독소를 그나마 그래도 덜 붙어있게 만드는 그런 나름대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알부민이 당독소가 많이 붙어있게 되면 이런 당화혈색소를 급격하게 올리는데도 얘가 일조를 하게 되고 이런 기능들을 망가뜨리는데도 역할을 한다. 이런 이제 당독소가 붙을 수 있는 부위가 알부민에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알부민을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안 되냐? 근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냐? 이미 당독소가
높은 사람들, 이미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실제 이런 알부민 같은 거를 맞아봤자 별로 효과를 못 나온다는 거죠. 왜냐? 알부민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흙탕물에 조그만 조금 깨끗한 물 조금 넣었다고 흙탕물이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부민의 기능이 청소, 해독, 항산화 이런 역할들을 회복시키는 게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이런 알부민을 주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알부민에 붙어 있는 당독소를 없애는 거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 단식 모방 프로그램을 하거나 당독소를 일반 유산균은 효과가 없어요. 일반 유산균은 당독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독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 유산균을 드시거나 아니면 당독소를 끄집어 가지고 결합해서 없애는 특정한 아미노산을 드시거나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에는 열이 많아요. 열. 그래서 우리가 열성이라고 이제, 왜냐면 이게 열이 높은 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성 단백질을 당독소라는데, 이 열성 당독소가 알부민하고 결합하면 무슨 역할을 하냐? 알부민하고 결합하면 알부민이 이거를 우리 온몸에다가 조직이나 세포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구조가 변형이 돼서 기능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알부민의 정상적인 알부민 농도를 낮춰서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알부민의 생성을 막아주게 되고, 기능 저하로 인해서 혈어라든가 혈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만큼 이 당독소가 알부민하고 결합하면은 이런 질환을 악화시키고 회생이라든가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회춘하고 싶고 건강하시고 싶으면 뭐 해야 되냐? 알부민에 붙어 있는 독소부터 없애라. 이거를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혈독의 핵심은 알부민의 변형이다. 알부민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건강을 챙길 수도 없고 내가 회춘할 수도 없고 젊어질 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내 피 혈액에 있는 알부민을 깨끗하게 만들고, 피를 우리가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부민에 붙어있는 당독소를 없애는 거다. 독소를 없애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이 녹즙이 좋다든가 이런 것들을 드신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이제 부작용들이라든가 간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나오죠. 좀 더 제대로 된 선택적으로 정확한 그것들을 해독하지 않고는 잘못하면 부작용도 나온다. 특히 질환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잘못 드시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단식 모방을 하거나 아니면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알부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